네, 또 질문. 자, 우리 말해주시죠. 김상 후보님, 네, 댓글로 예, 질문을 옆에, 주시면 우리 최덕종 후보님도 있는데, 네. 자, 이제는 원팀으로. 최덕종 후보님께도 질문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아까 많이 했어요. 30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 네. 2023년부터 오셔가지고 친해져. 그럼 형님 마이크는 이제 거기 있다, 거기 있어요. 다 들립니다, 어차피. 하얀색, 예, 거기입니다. 거의 많이 들리지도 몰랐다. JTBC계 그게 제 겁니다. 아, 예. 자, 김상 후보님, 네. 자, 이제 며칠 남았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 김상우 님이 일정을 보니까 오늘도 한 10개 가까운 일정을 소화해요. 이렇게 절실하게, 그리고 또 이렇게 간절하게 하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좀 궁금했어요. 약간 좀 감성적인 느낌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울산을 위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궁금했어요. 진정성이. 예. 글쎄요, 이거를 머리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음. 사실 뭐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죠.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러게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뭔가 나름만의 울산을 갖고 있는 그 애정어린 그런 게 있는 것 그건 같아요.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자리 욕심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명예 욕심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뭔가 뭐 이익 욕심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닌 건 확실하고, 사실 뭐 그런 욕심이 있으면 제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다른 일도 많고. 제 입장에서는 울산시장 출마가 사실 주변에서 많이 말렸어요. 맞아. 다들 말리셨어요. 이유가 그냥 국회의원 하면서 8월달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 나가서 최고위원 나가면 당원들께서 아껴주시니 최고위원이 돼서 그러면 다음 국회의원 공천권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용산이나 이렇게 상징성 있는 곳으로 가서 정치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면 아무 위험도 없고 그러니까. 도리어 더 상징성도 있고 힘도 더 세지고 경우에 따라 수석 최고위원 되면 당내 2인자가 될 수도 있고 그쵸. 그 부분이 내가 이해가 안 갔던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다들 택했는지. 그걸 권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울산 가면 배신자라고 욕먹고 울산 민주당에서는 텃세 부릴 거 뻔히 보이고 그리고 또 얼마나 괴롭힘 당하고 헛소문 퍼뜨리고 뒷조사하고 괴롭혔던 됩니까? 그것 때문에 파장도 클 거고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 너무 그리고 또 울산광역시장이 참 대단한 자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민주당 최고위원만큼 자리라고 할 수 있기는 또 애매하고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하니? 라는 그러니까 말들이 말이야. 많았어요. 예. 형님도 솔직히 그 생각했지? 나 그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예. 어. 왜 굳이 이렇게 우선은- 힘든 과정을? 예. 우선은 가슴이 시키는 대로 했고 사명이 시키는 대로 했고 여기가 제가 임해야 될 자리다라는 사명감이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마 기자회견 때 그 얘기했어요. 이걸 함으로써 제가 너덜너덜해지고 상처받고 때론 망가지고 좌절하고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야 될 길이면 맨발로 가시밭길이라도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던 것이 사명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당장 이대로는 울산 선거 전멸한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건 사람마다 판단 기준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때 이대로는 울산 선거 전멸이다. 그러면 울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경남까지 무너진다. 당 살려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님께 힘 실어드려야 한다. 울산이 무너지고 경남이 만에 하나 무너진다면 대통령님 국정 운영에 지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살려야 한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라는 것이 1번이었고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한 번 더 하니 울산은 저한테 고마운 곳이에요. 정치할 기회를 줬고 저 울산 처음 왔을 때 저 울산 출신이 아닙니다. 2012년도 처음 왔는데 울산에 선후배도 없고 친인척도 없는 완전 타지였어요. 처음 올 때 돈도 한 푼 없어서 12만 원짜리 고시원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울산이 저를 키워줬죠. 저를 키워주고 나아가서 정치할 기회를 주고 저는 울산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갚아야 될 책임이 있죠. 그러면 울산이 저를 버릴지언정 제가 울산을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더 좋은 기회가 있다고 울산을 함부로 버린다? 그건 도리가 아니죠. 울산이 저를 버릴지언정 저는 끝까지 울산을 위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울산의 현재를 봤습니다. 울산의 현재는 겉은 멀쩡한데 속으로는 완전히 굶어서 병들었습니다. 사실 글쎄요 작년 여름 정도까지만 해도 김주겸 시장님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어요. 근데
작년 11월, 12월부터 울산의 상황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년 11월, 12월부터 울산의 상황을 열어보고 들여다보면서 너무나 기본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다 말씀드리기에 너무 많기도 한데 아마 시민분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할 겁니다. 너무 줄 세우기가 심해졌다. 권력이 시민 위에 군림하는 것 같다. 카르텔이 너무 세졌다.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그들만을 위한 행정이 되어버린 것 같다. 일단 그게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예산 낭비가 심해지죠. 울산에 5천억짜리 오페라 하우스가 왜 필요합니까? 울산에 6,700억 사업비가 들어가는 학생 물길 사업이 왜 필요합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울산의 기본이 무너지고 복지가 무너지고 교통이 무너지고 의료가 무너졌는데 돈이 엄한대로 새고 있잖아요. 73억짜리 스카이워크가 지금 왜 필요합니까?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필요한 곳에 집행되고 있는지.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 시내버스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이대로 간다면 제 개인적인 지적으로 2년 안에 시내버스는 더 이상 운영을 못합니다. 극단적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숙제니까 또 미루기만 하는 거예요. 문제는 풀어야 되는데 울산의 과거를 보면 문제가 생기면 뒤로 밀어버립니다. 다음에 풀겠지. 그러고 나서 문제 풀 때 들어가야 할 행정력과 예산을 자신 치적 사업에 다 써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함부로 공약 약속을 안 하는 거예요. 공약 약속 예를 들어 뭐 5천억짜리 뭘 하겠다 그러면 문제를 풀을 때 들어가야 되는 돈과 예산, 행정력이 뒤로 새버리는 거거든요. 자, 울산의 문제, 시내버스 문제 푸는 데만 해도 돈과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그거 안 풀고 뭘 딴 거랍니까? 또 우리 의료는 어떻고 복지는 어떻고 돌봄은 어떻습니까? 사실 울산 부자도시라고 하는데 부산 경남보다도 저는 돌봄과 복지가 더 수준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심각해요. 도시의 기본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울산의 청년과 기업들이 떠나고 있어요. 청년들 공통적으로 그 얘기합니다. 일자리 없답니다. 산업도시인데 일자리가 없대요. 일자리라고 하는 게 기껏해야 기간제, 저임금. 청년들이 떠나죠. 정규권 나쁩니다. 네, 여성용 일자리 안 만들어줘서 그렇거든요. 여성용 일자리 없어 여성들이 또 떠나고 정규권 더 나빠집니다. 교육, 문화, 복지, 의료 일자리가 없어요. 시민들이 정규권도 같이 나빠지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인데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지만 가야만 하는 AI 대혁명의 시대에 이제 우리는 봉착했습니다. 지금부터 4년간은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겁니다. 우리 당장 아틀라스 보잖아요. 사업하시는 입장이면 사람 쓰겠습니까? 그럼 누구 쓰겠습니까? 자, 근데 이게 대기업은 그나마 좀 나은데 1차, 2차 하청업체부터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노동이 무너지면 울산은 기본도 무너진 상태에서 노동까지 무너져버리면 도시 자체가 완전히 쇠락합니다. 거기다가 부울경 통합 시대에 울산만 떨어져 버리면 더더욱 더 심해지겠죠. 제가 올해 2월 달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간곡히 부탁드렸던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뭐냐? 부산 경남 통합 법안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또 울산만 빼고 부산 경남 통합 법안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어렵게 설득해서 부산, 울산, 경남 같이 가야 됩니다까지 해놨어요. 가슴 돌리고 났더니 국민의힘에서 또 부산, 경남 통합법을 내버리네. 그 법 통과되는 순간에 울산은 바로 셧다운입니다. 네. 근데 울산에서 그걸 몰라요. 별 관심이 없어요. 이제 시민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저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기본을 세우는 것. 부정부패 척결. 부정부패 척결. 공정한 세상. 시민이 주인되는 세상. 그걸 바탕으로 미래 AX 시대를 대비하는 울산. 그걸 선도하는 울산. 그리고 AI 대혁명의 이익이 기업과 자본에만 집중되는 것이죠. 노동자와 시민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환원되는 세상. 이거 울산이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울산이 못하면 다른 도시 다 못합니다. 울산에서 먼저 이걸 도전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다른 도시로 전파를 시켜야 돼요.
이게 성공하면 전 세계로 나가겠죠. 그 모델이. 그게 대한민국의 21 다가오는 대한민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없는 것이 소개 못 해버리면 사람이 다 이탈하고 이게 다 특허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과 자본에게 AX의 주도권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러다이트 운동 벌이겠죠. 그러면 기업들은 한국을 떠나는 문제 생기면서 산업 공동화가 급속하게 올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기업과 노동자, 시민공동체가 같이 풀어서 새로운 모델을 가지 않은 길에 해법을 내야 하는 상황이 울산에 있습니다. 그게 성공을 해서 도시까지 이렇게 울산의 사명이나 생각입니다. 이걸 못 해버리면 그 얘기 하잖아요. 로봇에 거두면 된다. 전혀 안 그래요. 로봇에 거둔다고 해결될까요? 당연히 거두기는 해야 되는데 로마 공화국이 무너진 것과 똑같은 사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빵과 서커스로 식민화되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네. 그렇게 돼버릴 수도 있어요. 로봇세나 이런 데만 기대서 그게 아니라 근데 예. 아, 다른 건 아니고 여기 보니까 혹시 현재 뭐 버스 노선이 바뀌어서 30분 걸린 거 배차 1시간이 넘고 현재 그 돌봄 떨어지는 거 맞대요. 울산에서 일을 하는 것도 없고 말고 맞아요. 울산의 돌봄 수준이 인천은 돌봄이 잘 돼 있어요. 인천에서 있잖아요. 예. 인천은 돌봄이 잘 돼 있어요. 네, 맞아요. 인천형 돌봄에서 되게 잘 돼 있는데 울산은 울산형 돌봄 모델 개발에 제가 볼 때 실패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네. 관심이 없고 공정하지 못해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또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걸어 다니시면서 시민분들하고 대화할 때 혹시 너무 다들으시는 것보다 조금 해서 더 많이 만나시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것도 맞는 네. 말씀인데요. 저는 네네. 한 분 한 분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형식적인 네네네. 사실 제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선거운동 4대 개혁을 선언했습니다. 네네네. 네거티브 없는 정책 선거를 하겠다. 네네. 새가시 자리 약속, 이권 약속하는 조직 선거가 아닌 네. 클린한 깨끗한 선거하겠다. 개인 유세차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닌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발로 뛰는 선거하겠다. 그리고 악수돌이 인사돌이가 아니라 일하는 모습, 일할 준비하는 모습으로 선거에 임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민분들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과할 정도로 길게 듣고 깊이 듣고 다시 되묻는 것은 일할 준비하는 과정이고 일하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선거라고 하면 생각하는 게 길거리 인사, 춤추는 거 그게 다였죠. 그러다 보니 시민들은 도대체 저 사람은 왜 나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연예인을 뽑는 건지 정치인을 뽑는 건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맞나요? 연예인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일할 사람 뽑는 그렇죠. 거예요. 일할 사람 뽑아야죠. 그러면 일할 준비가 돼 있는 모습 그걸 보고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예인이 되겠다가 아니라 일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일할 준비할 모습을 보이겠다. 이걸로 신뢰를 얻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말씀을 깊이 듣는 것은 그 과정에서 제가 아까 국회에 있을 때 송근호 의원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묻는 대로 시민들이 막 질문 들어오는데 제가 답을 다 하니까 네. 동네 사정을 다 알고 얘기를 하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다 아세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청곡동 물어보면 청곡동 사정, 매곡동 물어보면 매곡동 사정, 성동 물어보면 성동 사정 다 줄줄줄 제가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 아세요 얘기하는데 시민들이 모르겠죠. 근데 만약 제가 악수만 했으면 모르겠죠. 그렇죠. 그냥 딱 악수만으로 다지라고. 전 몰라요. 악수 1000명 해도 저는 시민들이 뭐 때문에 힘든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시민들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말씀드린 사람이 100명도 안 될 수는 있지만 네. 동네 사정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 국회에 4월 29일까지 국회에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마지막까지 그 일 열심히 하느라고 울산에 사실은 뭐 잘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울산 내려온 지 불과 10일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동네별 사정이 이제 훤해졌어요. 이유는 시민들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10일 만에 눈이 떠져요. 또 울산 동네에 웬만한 사정 부르시면 제가 웬만치 다 읊을 수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어찌 해야 되는지. 네, 그게 기본이긴 한데 뭐 그게 대단하시네요. 시민들께 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발로 뛰는 선거를 해야 되고 시민들의 말씀을 듣는 선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거 30일만 열심히 하면 후보자들이 그 동네에 전부가 됩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인사만 열심히 하면 30일 지나도 허리만 터뜨려집니다. 뭐가 뭔지 몰랐어. 근데 시민들께 필요한 거는 일하는
후보자 아닌가요? 그리고 일할 준비 없이 선거운동 치르고 허리 운동만 열심히 한 다음에 당선되면 일 못합니다. 계속 일 못합니다. 이대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때부터는 공무원들이 끌고 다니기 쉬워요. 행사돌이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보들. 그래서 발로 뛰면서 가기 전에 먼저 다 알고 가야 돼요. 저는 일단 지금 한 15일까지는 계속 발로 뛰면서 배울 거고요. 예. 지금 그래서 얼추 울산의 모든 웬만한 동네 문제점 다 파악하고 시민들의 바람 다 어느 정도 파악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배워야죠. 계속해서 배우고 듣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시 재정, 공공 재정으로 파고들어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제가 지금 공약 발표를 일부러 늦추고 있습니다. 공약은 일찌감치 140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이유는 한 번 더 시민들 목소리 듣고 검증하고 한 번 더 시 재정으로 실현 가능한지 검증하고 그래서 빌 공짜가 아니라 진짜 할 수 있는 공약을 세우려고 신중을 더 해야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일할 준비, 일하는 모습으로서 다른 분들께 얼굴 비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정치인 얼굴 많이 본다고 시민들이 좋을 일이 뭐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민들이 정치인에게 기대하는 건 일 잘해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일 잘해주길 바라는 거지 춤 잘 추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저도 일하러 왔는데 같이 함께 일을 하려고요. 이제. 그렇죠. 전국민 일 하러. 네, 아. 울산부터 바꿔보고 싶습니다. 울산부터 선거운동 개혁. 울산에서 이번에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전국 광역단체장 중에 제일 적은 돈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광역단체장 중에 가장 깨끗한 선거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일하는 모습 보이는 선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기면 사실 울산이 그동안은 그런 선거하기 제일 힘든 곳, 완벽하게 조직 선거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모든 선거는 울산은 특히 완벽한 조직 선거였어요. 서울보다 더 심한 조직 선거만 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반대로 오로지 정책과 일할 준비하는 모습과 그리고 가장 돈을 적게 쓰는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어도 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으로 승리한다면 저는 전국에 큰 파장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선거운동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따라서 이런 무모한 시도를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저 포토 시작에서 많이 바뀌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 질문. 지금 판세 돌아가는 게 대충 어느 정도 보세요? 돌아가는 지금 현재 상황이요. 저는 경쟁자와 싸우고 있다 생각하는 건 아니고 저 자신과의 싸움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인간인지라 하루에도 수백 번 여러 가지 유혹에 시달립니다. 야, 나도 욕하고 싶어. 네거티브 하고 싶어. 너무나 많은 자료가 들어와요. 네거티브 할 수 있는. 나도 욕하고 싶어. 그리고 나도 새 불리고 싶어. 나도 돈 쓰고 싶어. 근데 일단은 그런 유혹들을 이기는 저 자신과의 싸움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이 정치인한테 극복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요구하는 사람도 많고 아까도 뭐 우리 지역의 선배님 중에 한 명이 왜 그런 선거운동 하냐고 야단 치시는 분이 있잖아요. 저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랬어요. 누군가와 경쟁하면서 산다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았어요. 저는 늘 저 자신과의 경쟁이라 생각을 하고 저 자신과의 경쟁에서 이기면 나머지는 이제 시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울산 시민들을 믿습니다. 울산 시민들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상대 후보가 뭐 하고 있는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시민들께서 진정성을 알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야, 지금 그 시장님 하고 계시는 선거 운동은요, 그 획기적인 건데 지금 광역 기초단 후보들이 많이 따르고 싶어 하거든요. 네. 많이 기대고 싶어 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어 하고 그런데 지금 사실 그분들 마음대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솔직히 그동안은 그 아시겠지만은 출마 예정자들도 출마하신 분이 제 곁에 함부로 못 오는 사이였죠. 제가 알기로는 제 곁에 함부로 서면 찍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도 저를 따르렀던 분들이 대부분 공천 탈락하는 비참한 참사가 벌어졌어요. 보통 시장 후보가 되면은 그 시장 후보를 따르는 사람들 공천을 많이 주던데 울산은 마음대로 그러니까 말이야. 시장 후보를 따랐다고 다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이러니요. 그리 가까이 모으시는 것도 이해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산 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솔직히 4월 29일까지 국회의원 생활을 했고 저는
뭐 다른 분들은 국회의원 중이라도 선거에 나오니 그냥 국회 팽개치고 내려가 계신 분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국민들께 약속한 겁니다. 국회의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국민과 약속한 것이 국회의원을 마지막 하는 그날까지 국회의원 자리에 정부의 비틈도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래서 제가 4월 29일까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울산과도 직결되는 건데 나프타 원료수급 문제 만약에 그 못 풀었으면 울산 셧다운 되잖아요. 6,900억인가 6,700억인가 예산 확보했잖아요. 그거 한덕을 뛰어다녔고요. 등등등. 그거 하고 이제 4월 30일 정리하고 5월 1일째가 들어갔어요. 이제 10일차입니다. 10일차인데 10일 만에 뭐 제가 후보자님들 다 업고 다니는 거는 무리죠. 그거는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후보자님들도 마찬가지로 또 여전히 눈치를 많이 보고 계신 것을 또 알고 있고 이제는 근데 이제 10일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눈치 좀 덜 보셔도 될 거고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도 옆에 계시고 우리 최덕종 후보님이 그래서 오셨구나. 이제는 눈치 안 보고 이제 원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원팀 돼야 일이 되지.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10일 지나면서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로 뛰면서 울산의 모든 상황을 발로 파악하고 싶었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동네별로 문제 물으면 웬만치 다 이제 그건 글쿠여 절쿠여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십니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오마이TV에서 왔습니다. 어이구, 왔네. 오마이TV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편하게 앉으셔서. 아이고, 우리 박준. 아이고. 브라더. 오마이TV. 야 여기서 보는 거야.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박종훈 기자. 울산에서 브라더. 야 네, 외롭다는 말씀이 또 듣고 네. 사랑합니다 브라더. 브라더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방송 중이신데 네, 방송 중이신데 방송 중이신데 아니 그 편하게 질의응답 예약한 시간이었습니다. 것이니까 같이 예. 안녕하세요. 아유 많이 가시네. 아이고. 야, 어디서 옆에 제가요? 오마이TV 앞쪽. 제가요. 이제 오늘은 내가 이거 웃을 앞쪽으로 거야. 가자. 아이고 오늘은 내가 웃을 거야. 야야야 라인 잡아. 오마이TV 중앙. 오마이TV 중앙으로. 당겨가지고 오마이TV 중앙으로. 이제 찍을 때만큼 찍어가지고 좀 잠시 한번 처음 앉으시면. 아 그러세요? 처음 앉으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댓글 질의응답 받으셨어요. 그러셨어요. 오줌 함께하기 위해서. 카메라 정말 많은데요 오늘? 많이 있는데요? 저 우리 박동호 기사님하고 저하고는 좀 심한 특수관계입니다. 심한 복수가. 욕해도 어쩔 수 없어요. 네. 저 불공정하게 특수관계 안 합니다. 자 오늘 지금 얘기를 나누고 계셨는데 자 오늘 제가 울산에 와 보니까 여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울산 대공원. 대공원. 네. 울산에 깜짝 좋은 데가 놀랐습니다. 많아요. 좋은 데가 많은데 예. 울산이 사실 놀기 좋은 게 여기 좀 이건 뭐 산업 도시로만 예, 예. 알고 있는데 네네. 놀기 좋은 게 음. 남구에 오면 대공원 있지요. 네. 동구 가면 바닷가 또 멋지지요. 해수욕장 잘 해놨지요. 북부로 네. 가면 카페 쫙 펼쳐지지요.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영남 알프스 펼쳐지지요. 예. 차 타고 좀만 더 올라가면 경주 가서 놀고 울산서 잠을 자도 되지요. 잠을 울산서 자야 돼. 자 그리고 울산서 잠을 자고 30분만 밑으로 가면 해운대 갔다 올 수 있지요. 그러네. 좋아요. 제가 지금 부산에서 있다가 예. 넘어온 거거든요. 네. 부산에서 하정우 후보 계속 정우 형님하고 보러 갔다 왔구나. 지금 안 그래도 정우 돌아왔어요. 형님하고 차지호 의원님하고 예. 그 자주 소통하면서 음. 울산 산업 AX 전환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정우 정우 형님 강, 예. 그다음에 차지호 지호는 이제 친구인데 두 분이 우리 민주당의 AI 최고 전문가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좀 분야는 달라요. 네. 차지호 의원님은 기초 AI 분야, 아. 그리고 또 정우 형님은 AX 분야. 근데 두 개 어우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지금 의논해가지고 울산의 산업 AX를 당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 AX, 그러니까 AI 시대에 울산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이게 앞으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 비전. 단순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울산의 사명입니다. 울산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울산의 그동안의 사명은 산업 수도로서 대한민국의 제조업을 일으켜내는 그게 역할이었다면 네. 이제 사명이 바뀐 거죠. 산업 AX 전환을 울산에서 모델링하고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기초 AI와 산업 AX는
기초 AI는 광주, 성남, 통교 이쪽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DX라 그러잖아요. 산업 암묵지를 디지털화 시킨 다음에 기초 AI를 활용해서 산업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AX로 활용해 쓰는 것. 이건 또 다른 분야예요. 또 다른 분야인데 울산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많기 때문에 당장 제조업 자동화를 통해서 많은 변화를 바로 해야만 합니다. 이거 안 하면, 근데 우리가 드롭다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이미 다크 팩토리, 또 미국 조지아 있는 현대차 공장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그냥 우리 안 하면 공장이 다 나가버려요. 네. 그럼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잘못하면 노동자들이 일자리 다 있습니다. 완전히 이게 런센서상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AS를 주도하면서 노동의 가치도 지키고 미래 산업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매우 어려운 과제가 울산에 부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그러니까 울산은 또 이제 주목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특히 울산 시장이 그것도 주도적으로 해야 될 텐데, 행정을 통해서, 지방행정을 통해서. 왜냐면 이제 그 울산시가 주도가 돼서 기업, 노동자, 시민 공동체까지 같이 해서 도사민정 협의체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적 합의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시도하고 실험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업이 단순히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노동을 대체하는 시도를 할 겁니다. 그럼 노동자들 가만히 안 있죠. 러다이트 운동 벌어지죠. 사회적 갈등 비용이 급속도로 커지겠죠. 네. 그럼 기업은 그러면 울산을 떠나고 대한민국을 떠날 겁니다. 자, 그러면 노동자들이 직장 그렇게 붕괴돼 버려요. 이게 최악의 스토리예요. 근데 좀 나은 스토리도 낫지도 않아. 왜냐면 그냥 다 로봇이 대체하고 로봇에 걷어가지고 주는 돈 먹고 사는, 이거는 로마 공화정 말기처럼 민주정이 무너지는 시작이 될 거예요. 이도저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제3의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3의 창의적인 길을 찾아야 되고,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산업 AX의 이익이 노동자와 시민에게 환원되면서 공동체가 지켜지고, 그러면서 기업도 플러스가 되고 노동자도 플러스가 되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저번에 펀딩 회사를 설립해서 네. 대기업이 함부로 인간적 로봇을 소유하지 못하게 사회적 합의를 먼저 하자라는 제안도 드렸고, 그리고 또 이것도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일 뿐이에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고쳐야 될 아이디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석학들의 또는 현장의 여러 목소리를 반영해서 새로운 선도적 모델을 개발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사회적 갈등 비용이 줄이는 거예요. 그 비용을 줄이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전환을 위한 이 선거가 바로 이번 울산 지방선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근데 시민들은 그것보다 담배가 좀 더 많아요. 다른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지금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 현장을 다니시면서 시민들 많이 만나시는데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시민들? 저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 하다가 울산 제대로 내려온 지 이제 오늘 10일차인데 11차. 10일 만에 10일 중에 또 하루 이틀은 또 서울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8일 있었네. 네. 8일 동안 시민들을 참 많이 만난 것 같아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으셨어요? 네. 너 선거 나지 오래됐잖아 하는데, 저 국민들께 약속드린 것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하는 마지막 날까지 국회의원의 본분에 치도 흐트러짐이 없겠다. 국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4월 29일 사직서 낼 때까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 일이 많아요. 열심히 안 하면. 그렇죠. 그래서 주중에는 계속 서울에 있고 주말에 잠깐 내려와서 네. 이제 시민들 만나고 또 올라가고 회생활 맞아요. 하면서 왔다 갔다. 사실 제대로 이제 짐 싸들고 울산 내려온 지는 이제 5월 1일부터 이제 오늘 10일차인데 예. 그래요. 시민들을 많이 만나면서 동네별로 얘기를 많이 들어서 동네별로 이제 제가 보사가 됐어요. 그래 네. 오늘 뭐 듣고 가니까 우리 송근호 시의원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뭐 시민들이 묻는 대로 뭐 쫙쫙쫙 답변이 어찌 그렇게 다 나오냐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다 가르쳐주셨어요. 시민들 만나서 묻고 하니 다그 동네별로 한 바퀴 몇 바퀴씩 그러니까. 동네별로 해나가는 파악이 다 되고 뭐가 문제인지 많이 알게 됐는데, 네. 시민들의 가장 큰 바램, 기본을 다시 세워라. 기본을 현장 시켜줘. 기본이라는 그냥 행정이 하루 종일 시민을 위해 새로 기쳐. 혈세는 아니, 진짜 않아야 한다는 기본, 그리고 시민들의 발인 임금이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기본, 또 지금 다 쓰고 마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기본. 그렇죠. 아이들을 위해서. 근데 절망적이에요. 일상의 기본이 너무 무너져 있어요.
돋보기만 멀쩡해. 돋보기만 멀쩡하다. 그렇죠. 보니까 정말 이 돋보기는 멀쩡해요. 예, 아름답게 잘 돼 있는데 우리 후보님 어떻습니까? 우리 또 유권자들의 시민들의 목소리도 계속 듣고 계시는데 동의하신 점 어떻습니까? 정말 기본이 무너져 있습니까? 예, 저도 예. 남구청장에 출마하려는 이유가 우리 김상호 후보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울산 남구에 살아보니까 주민이 주인이 아니고 주민이 하나의 예산을 쓰는 어떤 집권하고 있는 세력들에 의해서 조금 이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전시 행정, 보여주기 행정에 너무나 희생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네. 이대로 가다가는 대전환 시기 아닙니까?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AI 대전환 또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국토 균형 발전 대전환 시기에 지금 또다시 이분들이 다시 세력을 잡는다면 울산은 낙오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선도된 도시가 돼야 되는데 네. 낙오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지금 딱 그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번에는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 손을 잡고 예, 반드시 바꿔준다. 반드시 바꿔줘라. 예, 그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제는 좀 바꿔야 되고 예. 새로운 시대, AI 시대에 맞춰서 정말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게 이재명 정부의 지금 일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네, 말하다 보니까는 댓글창에 투머치 토크라고 적혀있는 게 지금 눈에 보이고 있어요. 투머치 토크, 투머치. 아유, 맞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근데 서울에서 근데 보다가. 보다 네. 나 우리 정우 기자님 네. 뭐 언제 왔어? 못 타고 왔어요. KTX 타고. 힘들었겠다. 택시하고. 비행기 타고 오지. 그 온 김에 또 부산 갈라야죠. 부산 갔다가 온 거예요, 지금. 갔다 온 거예요? 부산 감사해라. 갔다가 하정우 개소식 갔다가 아. 달려온 겁니다. 올라가다가. 나는 개소식도 안 한대. 그건 제가 맞지 않습니까? 제가 개소식을 안 한 게 예. 저는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가슴에 딱 한 글자 새기고 있습니다. 민주. 민주. 민주의 뜻이 뭡니까? 민주. 우리 국민들이. 주인이죠. 시민이 예. 주인이다. 예. 오직 시민의 이익만 이겠다. 시민이 주인이다. 자, 그렇게 보고 나니까 예. 개소식을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개소식은 보면 어때요? 출마자가 주인이 돼서 시민들한테 인사하러 와라. 그렇네. 이거는 보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예. 그죠? 음.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또 개소식 하면 지역에서 이런 거 하면 지역 유지들이 두고 오는 거 그런 것도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개소식 없습니다. 그래 개소식 없고 안녕하세요. 개소식 없고 예. 대신 자, 열심히 인사드리러 찾아뵙겠습니다. 개소식도 안 합니다. 우리 시민이 주인이니까. 시민이 주인이니까 주인 계신 곳으로 일꾼이다. 가서 인사드립니다. 오, 그래서 제가 지금 신개념이네. 오늘 동구 갔다, 북구 갔다, 중구 갔다, 이제 남구 왔다, 좀 이따 물주군 갔다, 시민들 계신 곳으로 계신 열심히 곳으로. 찾아다니고 와. 또 말씀 듣고 제가 시민들 곁에 가서 예. 인사드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민주 그 가치를 진짜 실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말만 민주하면 안 되고 네. 실행이 민주야. 실행이 민주다. 야, 지금 파란 크리스탈님이 꼭 당선돼서 이런 댓글 주고 계시고 두 후보님 꼭 당선 기원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후보님 진짜 다르다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선거운동의 모습을 이번에 진짜 4대 선거운동 개혁. 예. 제가 근데 제가 음. 이번에 선거에 뭐 계속 같은 말 하려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 한 번 더 하면 한 번 더 하면 전국에서 가장 돈을 적게 쓰고 광역단체장에서 승리하는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 가장 돈을 적게 쓰고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을 공개할 겁니다. 이유는 여기서 부정부패가 생겨서 그래요. 네. 광역단체장 뭐 울산 같은 경우에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30억씩 돈 쓴다 하더라고요. 근데 법정선거 비용은 한 7, 8억 정도 돼요. 자, 근데 그럼 법정선거 비용을 넘는 돈은 자기 돈 쓰고 하겠어요? 그럼 그 돈 부정부패가 시작되는 거죠. 뒷돈이잖아요. 또 8억을 쳐요. 선거비 보존을 해요. 네. 국민 혈세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제가 그래서 결국에는. 돈 없고 빼먹고 힘없고 의지 있고 능력 있고 시민 생활할 수 있는 모습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전국에서 가장 한번 더 전국 광역단체장 중에 내가 돈 제일 적게 쓰고 승리할게 오. 선언을 했고 그러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예. 그 모습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비 사용료도 다 시민들 볼 수 있게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네거티브 없는 내 정책 카페 하나 선거 좀 있었는데. 주장을 했습니다. 네거티브. 왜냐하면 색깔이 이건 어디서 시민 깜빡이야. 공론의 장이 선거기 때문에.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번에 인사 우리 여러 번 했다, 그렇지요? 형이에요. 어. 형. 형. 사옥이 형. 어. 사옥이 형. 이렇게 사옥이 형. 사옥이 형. 네. 사옥이 형님. 잘할게요. 할게요. 화이팅! 사옥이 형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두 번째 토크라 죄송한데 말한 거 맞아 하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선거하면 시민 공론의 장을 지키는 게 이게 무슨 말이 어렵은데 지금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해서 고치고 그렇죠. 앞으로 뭘 준비할지를 내고 필요하다면 시민들이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고 이게 선거인데 네거티브 돼버리면 이게 다 사라졌어요. 욕하다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네거티브가 제일 쉬워. 쉽고 또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고 그래서 기사도 많이 다 나오고. 자꾸 네거티브만 해. 근데 네. 저 네거티브 하려면 내가 제일 잘하거든요. 근데 정보 꽉 있어요 사실은. 내 그럼 변호사 출신인데 싸움 못 하겠어요? 네. 근데 안 하겠다. 정책 얘기하겠다. 선언하겠다. 그리고 자리 약속, 이권 약속으로 거대 조직 만들고 세 가지 하면 네. 그것도 다 기득권 또 시작됩니다. 또 그렇죠. 그전부터 시작돼요. 음. 저 민주만 색인됐잖아요. 민주. 그래서 시민 공론의 장을 지키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내가 거대 조직 선거가 아니라 시민주의로 깨끗한 선거하고 싶은 것이고, 네. 유세차로 나를 광고하는 게 아니라 발로 뛰면서 시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시민이 주인이니까. 근데 이게 제가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님께서 선거를 다 그렇게 하셨어요. 대통령님이 지난 선거를 보면 기억나시죠? 대장동, 마피아, 뭐 김부선 말도 안 되게 네거티브 조작질, 장난질. 근데 꿈쩍도 안 하시고 정책 얘기입니다. 오로지 싸울 법도 한데 안 싸우고 정책 얘기만 해요. 시민 공론이잖아요. 그리고 선거 캠프 막 크게 차례 안 하시잖아요. 오로지 그 깨끗하게 클린하게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이렇게 보면 대통령님께서는 본인 이야기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들으시죠. 많이 들으세요. 맞아요. 지금 본인 얘기 하실 때는 이렇게 인터뷰할 때만 해야지. 인터뷰할 때만 해야지. 시민들 만날 때는 들으세요. 저는 대통령님 보면서 대통령님처럼 하는 게 진짜 민주다 생각이고, 대통령님 이름 거는 게 저는 대통령님의 정치적 자산을 쓸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건 제가 폐를 끼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선거하면서 대통령 사진 걸고 그런 짓 안 해요. 하지만 대통령님의 생각과 뜻과 실천을 따라하는 것, 네. 저는 그게 진짜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 시대를 열고 있는 그런 선거 운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거다라고 다짐을 밝혀주셨는데, 운동화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통합, 실용. 통합 실용 운동화군요. 제 사상적 가치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원래 보수주의자였습니다. 네. 지금 좀 진화를 했는데, 원래 저는 보수주의자라고 우리 사회에 하고 있는 공통가치, 통합, 원칙, 안정,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요. 근데 사상이 좀 더 발전했습니다. 어떻게 발전했냐? 다시 민주로 돌아옵니다. 국민이 주인이세요. 국민이 주인이면 네. 정치는 도구죠. 그러면 보수도 진보도 도구입니다. 네. 보수의 기능, 통합, 안정, 원칙 이런 것도 국민이 쓰는 도구고요. 진보의 기능, 시대의 정신을 반영해서 창의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 이것도 도구입니다. 그러면 오른손 왼손 쓰듯이 보수의 기능, 진보의 기능을 통합해서 함께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건 기능, 보수, 진보를 기능으로 보면 한 사람이 둘 다 쓸 수 있어요. 보수의 기능, 원칙, 분수, 진보의 기능,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개혁. 네. 한 사람이 다, 대통령도 둘 다 하고 있잖아요. 실용 통합. 왜? 이거는 도구라서. 그래서 통합으로 보수와 진보를 통합의 기능으로 바라봐야 하고,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실용입니다. 민주,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국민이 주인이에요. 네. 통합으로 보수와 진보의 기능을 써서 전국적으로 국민께 이득이 돼야 됩니다. 그게 실용이잖아요. 저는 지금 그래서 너는 뭐냐 물으면 저는 통합과 실용의 민주주의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통합과 실용을 보이기 위해서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아이고, 입니다. 저는 예. 저희 정체성을 물으신다면 네. 그래서 보수의 기능과 진보의 기능을 통합해서 쓰면서 실용적으로 국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네. 민주주의자입니다. 이게 저의 지금 정체성입니다. 운동화 하나로 다 알 수가 있고요. 꽃도 다셨어요?
예쁘죠? 먼저 하나씩 늘어 자꾸. 머리에 달고 또 다니고 계시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유, 예, 시민분들도 오셔가지고 반갑습니다. 박수를 치신데요. 아유, 알아보시고. 걷다가 잠깐 왔는데 예. 싶었어요. 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궁금한 거 물어보셔야 됩니다. 용서 김상훈한테. 해주셔도 돼요. 김상훈 후보한테. 예. 야, 편하게 말씀 주세요. 오늘 시민들 뵈러 왔어요. 아, 인사하세요. 인사. 아, 저희가 직접. 예. 아, 얼굴은 말고, 예, 목소리. 정책이 어떻습니까? 집값 많이 오는 정책. 아, 이거 중요합니다. 일단 네. 지금 집값 많이 오르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청년층입니다. 왜냐하면 울산 청년들이 직업이 그렇게 안 좋아요. 지금 40대 이상은 그나마 정규직 고연봉이 많은데 20대 30대는 대부분 기간제고 거기다가 급여도 그렇게 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울산의 청년 유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직급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죄송하지만 한꺼번에 해결은 못하고 우선 청년주택부터 해결하는 게 먼저라고 저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해결은 못해요. 그리고 집값을 잡는 것은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세금과도 직결이 돼 있고 또 지역의 아파트 개발하고도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부산이 서울 강남 다음으로 이렇게 상승이 높다는 그런 요새 좀 많이 비싸지요. 근데 저는 열어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게 빈집이 많아. 빈집도 많고 도심 공동화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비정상적으로 시장이 왜곡돼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인구는 줄고 집은 더 지었는데 집값은 더 올라가고 빈집도 늘어나는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뭐냐면 이건 한번 불황 와버리면 확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대구처럼 될 수 있어요. 대구가 뭐 지금 장기 이제 중고금 미분양이 많으면서 몇 년째 침체잖아요. 근데 그 직전에 어땠냐? 딱 우리 울산처럼 집값이 폭등하고 인구는 줄고 빈집은 늘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사실 되게 위험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왜곡 현상을 바로잡는 게 지금 먼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제일 집값이 올라서 피해보는 청년은 먼저 빨리 구제해내야 돼요. 청년 쪽으로 빨리 구제해내야 돼요. 그래 청년이 우선 결단하니까. 그나마 우리 40대, 50대 장년들은 좀 버틸 체력이 되는데 여기는 버틸 체력도 없거든요. 이거 먼저 구제하는 게 먼저 급하고 시장 왜곡 현상을 바로잡는 게 중요하고 이 두 가지 트랙을 같이 가야 되고 이 트랙을 가면서 시장 왜곡 현상을 바로잡을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중앙정부랑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일단은 큰 틀에서는 이렇고요. 세부적인 거는 또 기회 되면 또 상세히 또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틀을 가지고 보고 있고 집값이 폭등하는 게 지역별로 많이 다릅니다. 지금 예를 들어 부영리 천상리는 집값 안 올라요. 그죠? 그건 집값 안 올라요. 지금 오르는 거는 몇몇 점 막 북쪽에서 팍 오르고 있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 실제로는 그만큼 가치도 안 되는데 막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거품이 제일 위험한데 지금 울산 집값이 거품이 그걸 또 어떻게 해결할지 그것도 이제 중앙정부와의 호흡도 중요한 것이고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다. 자, 이 정도로 좀 말씀 다양하게 질문 네, 질문 주셔도 됩니다. 예. 저희 삼산동이나 시내 나가면 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주차난. 그 공영 주차장이라든지 뭐 확충을 아, 이거 중요합니다, 진짜 주차. 자, 요것도 예. 지금 뭐 방송 보시 오마이 TV 오셨는데 네. 방송 보시면 전국 분들이 계시니까 맞아요. 무슨 말인가 알 겁니다. 아, 예. 제가 좀 설명을 설명을 드리면 해주세요. 예. 울산은 대중교통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다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동차를 끌고 가면 차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영업이 다 무너져 버려요. 아이고. 뭐냐 하면 서울서 강남 갈 때 뭐 타고 가세요? 지하철 타고 가죠. 그죠? 네. 그래서 가서 오면 되잖아. 네. 울산서는 시내 나가려면 일단 차 끌고 나가야 돼요. 근데 차 끌고 나가면 주차할 데 없어 뺑글뺑글 돌다가 에이씨 하고 집에 아픕니다. 그러니까는 상권도 같이 무너지고 또 하나 그렇네. 우리 뭐 저 울산 사람이지만 서울 가면 지하철 타고 웬만한 데 찾아가잖아요. 먹고 잘 먹고 와요. 근데 서울 사람 울산 오면 뭐 어디 못 가요. 일단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못 가. 그래서 울산을 안 와요. 그러면서 관광객이 확 줄어듭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 침체되고 전반적으로 다 침체되고 지금 울산의 소비 지출을 보면은 돈은 울산에서 벌어도 밖에서 다 소비해 버려요. 그것도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을 살려야 되고 근데 단기적으로는 주차장도 지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 교통수단이라는 것이 바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급한 불부터 꺼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는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을 풀어내야 됩니다. 대중교통을 풀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문제는 대중교통으로 돌아오는데 근본적인 해결책. 예, 왜냐하면 저도 예. 정착이 전에 울산에서 버스 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워낙 불편해서 다 차 끌고 다니고 근데 대중교통을 살려야 되는데 그럼 대중교통 뭐부터 살릴 것인가? 시내버스밖에 없는데 시내버스가 폭발 직전이라 울산 시내버스 문제 심각한 게 이대로 2년만 더 가면 버스 스탑입니다. 울산 시내버스 문제 지금 노동자들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미적립 퇴직금이 720억이 넘었고요. 통상임금 소송 패소해서 배상해야 될 돈도 이만치 있고요. 버스 회사는 적자인데 울산시는 연 1,000억에서 2,000억 돈을 퍼붓습니다. 근데 수송분담률은 10% 남짓이에요. 전국 꼴찌입니다. 거의.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더 이상 못 버티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아까 소두에 뭘 짓고 뭘 만들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얘기를 들었던 게 예전 시장님들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했었으면 해결을 했겠죠. 근데 해결한 건 티가 안 나니까 뭐 짓는 데만 자꾸 관심이 가요. 그래 이거는 터지지 않도록 유지만 한 거라. 그러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유지도 못할 테니까 지금 사실 알고 보면 울산시장 하면 욕먹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터질 가두개가 아니라 저는 일단은 시내버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지금 울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영제로 운영합니다. 다른 도시들은 대부분 중공 운영제입니다. 근데 울산은 중공 운영제로도 못 풀어요. 왜? 중공 운영제가 뭐냐면 민영에서 운영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개입하는 거고 민영제는 알아서 해라는데 저는 아예 공영제로 가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걸 풀 방법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내버스부터 살려야 되는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통상임금 문제와 미정립 퇴직금 문제, 돈 문제부터 좀 풀고 이 문제를 푼 다음에 완전히 교통공사를 설립해서 완전히 공영제로 간 다음에 유무인 복합 체계를 만들어서 버스를 더 많이 다니게 하고 또 곳곳에 다니게 해야 돼요. 그리고 유무인 복합 체계로 가고 교통공사로 전환을 하면서 노선을 회복해야 됩니다. 네. 정시성도 회복을 해야 되고요. 이걸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이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딴 데 낭비할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을 아껴서 이거부터 풀고 시민의 발부터 회복을 해야 시민들이 자동차 없이도 시내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시간이 걸리죠. 제가 그래서 쓸데없는 돈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 앞에서 공유주차장 짓고 시내버스 정상화하기도 바빠 지금. 네. 5천억짜리 오페라하우스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시민들을 위한, 지금 삶을 위한. 올해 국비 2,500억, 12 2,500억 들어서 오페라하우스 짓겠대요. 그 돈 있으면 시내버스 정상화 시키고 공유주차장 짓고 이게 문제라. 네. 그게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오페라하우스가 나왔으니까 꽤 나왔으니까. 오페라 말고 공연장요. 공연장은 저는 K-pop 공연장. 그렇죠. 우리 장관님께서 예. 다 얘기하셨는데 그래요? 예, 근데 이 공연장도 마찬가지로 잘못 지으면 유지비 때문에 시급합니다. 저기 저 있다 아닙니까 뭐 경기장. 예예. 그 주차장 잘 돼 있잖아요. 예예. 저희도요 천국으로 공연 구경하러 다니는데 예예. 울산에 관광 그거 하지 말고 K-pop 공연장 하나만 만들어주죠. 외부에서 손님이 얼마나 오는가. 그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거 안 하잖아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오는데 평택이야 서울이야 뭐 올림픽 경기장이야 가 보고 앉아 있는데 부산도 그 코이스 말고는 공연장이 없어요. 그 울산에서 오페라하우스보다는 공연장이 낫죠. 그 공연장이 나왔어요. 이거 이렇게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는데 그걸 반영해서 시정을 하면 될 텐데 그걸 김상우 후보가 지금 이렇게 목소리가